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최명아 김보라 작가님이 쓰고 리더스 북에서 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입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면 천재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대부분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 샀던 건데 많고 많은 상품 중에 그 상품을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필요해서 사긴 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거나 취향에 맞았거나 서비스가 좋았겠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노출된 광고의 영향을 받아 그 상품을 골랐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연예인이 광고를 했어요. 요새는 어떤가요?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하는 걸 보고 따라서 구매합니다. 저도 그런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는데요. 전 평생 소비자로만 살아왔지 판매자가 되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된 책은 꾸준히 읽어왔어요. 당장 장사나 사업을 할 건 아니고 평생 그럴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트렌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트렌드를 알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쉬워져요.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되고 아랫세대와 공존하기 어려워지죠.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뭔가를 판매하는 시대잖아요. 소비를 주도하는 세력의 취향과 특성을 캐치하면 판매도 수월할 거예요. 마케터나 광고기획자, 기업의 리더뿐만 아니라 1인 기업인과 동네 소상공인까지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일 거예요.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 권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MZ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세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Z세대의 구매력은 모든 세대의 구매력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엄청나다기보다 정보 파급력이 다른 세대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도 MZ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밀레니얼 세대라서 Z세대의 심리와 특성은 잘 몰라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 아랫세대에 대해 공감하며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읽었던 마케팅 책들 중에 MZ세대를 분석한 책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들을 새로운 소비 권력으로 바라보고 가치관, 습관, 감성, 취향, 코드를 마케팅 관점으로 분석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MZ세대가 열광하는 기업과 상품의 비밀을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놨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도 나와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1장 팔리지 않는 시대에 팔리는 것들에서는 지금 팔리는 것과 팔리지 않는 것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2장 새로운 소비 권력이 온다에서는 MZ세대의 소비 코드를 세밀하게 알려주고요. 3장 MZ세대가 열광하는 10가지 도구에서는 실질적인 마케팅 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4장 잘 나가는 것을 만드는 결정적 차이에서는 소비자 가치 사슬에 따른 단계와 성공 전략을 말합니다. 5장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브랜딩 레시피에서는 MZ세대의 니즈와 취향에 맞춰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MZ세대를 고양이에 비유했는데요. 그들의 소비 패턴이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며 주위를 예민하게 살피는 고양이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최고, 최초, 최대라고 광고하면 쉽게 현혹됐던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광고나 정기 세일 같은 고전적인 마케팅에는 관심이 없고요. 브랜드만의 스토리텔링과 구매 과정에서의 재미가 소비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강아지는 주인이 부르면 바로 오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양이가 오게 하려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유혹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닮은 MZ세대의 특성은 어떨까요? MZ세대는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Z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경험했어요. 몸은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단절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전 세대처럼 물리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 목적 지향적인 무교류 모임을 선호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MZ세대의 인맥과 여가는 나의 발전과 사회적 의미에 방점을 둡니다. 이들을 역사상 가장 자유분방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MZ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아온 세대죠. 이들의 소비는 과거 돈을 주고 물건을 교환하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섭니다.
검색을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공유하고 공감을 받아 만족을 느끼는 모든 과정이 소비의 과정이 됐죠. MZ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제 위기를 보고 자라 실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도 나쁜 기업의 지갑을 닫는 미닝아웃 소비를 추구하는데요. 기업과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고 탈권위주의를 추구합니다. 또 사진 한 장만 보고 소비를 하는가 하면 상세 정보는 보지 않더라도 댓글을 꼼꼼하게 읽고 중요하게 여기죠.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랜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MZ세대라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온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극강의 서비스와 지적 만족을 경험하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즐겨합니다. 예를 들어 허름한 한옥이 밀집된 익선동과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가 된 것도 MZ세대의 공간 탐닉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 까닭에 길목 좋은 곳에 평범한 매장 여러 개를 여는 것보다 MZ세대의 인스타그램에 저장될 만한 곳을 제대로 선보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욕탕을 쇼룸으로 변신시킨 젠틀몬스터나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체험만 할 수 있게 만든 아모레 상수 같은 공간이 MZ세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밀가루로 알려졌던 곰표 로고가 새겨진 패딩이나 과자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메로나 운동화와 생활용품도 보셨을 거고요. 이처럼 기업들은 MZ세대에게 재미를 주는 동시에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상과 의외의 연계성을 보여줄 때 시장이 웃고 반응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B급 코드와 이색적인 행보로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마케팅들도 있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바나나 우유 왕관 등 온몸을 자사 제품으로 치장한 왕자 캐릭터를 선보인 빙그레,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등 화장품을 부수는 ASMR 영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아모레 퍼시픽, 광고에 광고주를 욕하는 노래가 나오는 LG 생활건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잠깐의 화제성만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MZ세대를 연구한 각 기업의 치밀함과 탁월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최근 유행인 월간 과자, 월간 커피, 월간 술 등 구독 서비스 또한 다양한 소비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언택트 시대에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오래된 기업들도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죽어가던 브랜드 구찌는 MZ세대를 타깃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살아났는데요. 구찌는 나이든 직원이 젊은 직원을 멘토로 삼는 리버스 멘토링과 30세 미만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의사결정 조직 그림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친환경, 재미와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피 사용 금지, 구찌와 함께하는 여행 앱 제작, 중성적인 디자인 적용,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며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고, 이는 구찌하다를 쿨하다라는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쇼핑이 각광을 받으면서 마켓컬리가 한층 더 성장한 데는 새벽 배송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큐레이션이에요. 살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 좋은 먹거리를 골라 추천하는 거예요. 상품 기획자들과 전문 작가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죠. 이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얼마인가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MZ세대의 소비 패턴은 적게 먹고 덜 쓰더라도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죠. 마켓컬리의 주요 고객은 30대 여성이었으나 지금은 5, 60대 여성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책에 보면 근래에 성공한 핫한 사례를 펼쳐 보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마케팅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놨는데요. 무신사, 마켓컬리, 야놀자, 단호같이 급성장한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부터 빙그레, 곰표, 필라같이 친숙한 브랜드의 힙한 변신, 파타고니아, 젠틀몬스터, 오프화이트, 구찌, 나이키 등 인기 브랜드의 개성 있는 전략, 또한 아마존, 아모레 퍼시픽, LG전자, 오뚜기 등 유수기업이 MZ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쏟은 노력들이 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MZ세대에게 팔리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말고 힘 빼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둘째, 고객은 모셔야 할 왕이 아니라 함께할 인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특별할 때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넷째, 첫째도 둘째도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흔적을 수집하세요. 마지막으로 개념을 탑재한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MZ세대의 소비 성향과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읽어보시면 지금 주목해야 할 마케팅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